압도적 재미 매불쇼.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 마음 편안하게 한번 좀 들어볼까요? 지금 함께 하시죠. 시네마 쇼! 자, 오늘 신작 감독님이 또 한 분 나와 계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매불쇼 패밀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칸찬일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칸찬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네. 또 저를 저격하면서 큰 웃음 뽑아주셨습니다. 대단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격이었나요? 네. 가끔 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수모를 겪 네. 자, 그리고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미치광이 최강희 형님은 앉자마자 사실 금요일 기분 좋잖아.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 맨날 이렇게 막 행복하게 만나는데 앉자마자 또 짜증을 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오늘 오시는 감독님이 강희관 감독님이야. 네. 강희관 감독 온다는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했어? 왜 안 해? 막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또 속으로 왜 또 안 했을까? 네. 나는 이제 그러고 있어. 너무 화를 내시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단톡방에 남겼다는 거야. 지가 안 본 거야. 그러니까. 지가. 아니 오만 짜증 다 내시고 다 낸 다음에. 야 단톡방에 얘기해서 하니까 아 그래? 하고 그냥 쓱 넘어가. 아니 형 왜 그래? 그 왜 또 나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 왜 그렇게 앉자마자 짜증을 냈으며 방송 관련되는 정보를 왜 그렇게 소홀히 받냐? 두 가지를 다 문제 삼고 싶습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강희관 감독님 오신다는 얘기를 딱 한 줄로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내가 그걸 놓쳤네. 그럼 몇 줄로 해야 돼? 아니, 당당 이관 막 이렇게 해야 돼? 뭐 신작에 몇 줄로 해야 돼? 뭐 한 서너 줄 정도는 해줘야, 한 아유. 서너 번 정도는 해줘야. 근데 제가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 이 형? 컴플렉스가 많아서 그래요. 컴플렉스. 아니 그건 네 사정이고. 아니 너 컴플렉스 많다고 우리 기분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 컴플렉스 있는 사람을 좀 존중해줘. 아니 언제 존중 안 했어? 그냥 지가 컴플렉스 많은 애가 갑자기 앉더니 지랄지랄 하는데 존중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예. 아, 미안. 야 이제 한 4년 만에 사과 받아냈습니다. 네. 아니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미처 대단히 확인을 고맙습니다. 못했어요. 네. 너무 행복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그렇죠. 이게 행복이야. 애 하나 그냥 박살 내는 이게 행복이야. 사과 받아내고. 이게 행복입니다. 오은영의 감정입니다. 거쳐냈을 때 행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신작 어떤 작품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신작은요. 뭐야? 네, 신작 바이러스라는 영화예요. 바이러스. 네, 지금 출연해 계신 아직 소개도 못하신 아니 이제 이거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인사도 못하신 강희관 감독님의 신작입니다. 바이러스라는 영화고요. 네. 배두나 씨하고 김윤석 씨, 장기하 씨, 오. 특별 출연으로 이제 손석구 오.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출연진 대박이네. 출연진 대박이죠. 예. 네. 이 작품의 감독님 강희관 감독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소개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바이러스를 연출한 강희관입니다. 예. 아니 그 소개를 뭐 누가 해줘요? 소개를 하셔야죠. 말씀을 다 네. 성함을 다 이름을 다 얘기해서 저는 네. 인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 그거는 아저씨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형님 뭐 기강 잡으려면 눈 보고 해. 눈은 안 보고 기강 잡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은 어떤 작품을 하셨던 감독님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네, 2008년에 선보였던 문소리 그리고 고 이선균 그리고 김태우, 주연 김태우. 네 김태우 그리고 주진모 씨 등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나오는 그 장편 데뷔작 사과. 네. 사과? 네네. 그 영화가 이제 괴물의 그 청월함에서 제작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이제 제작은 2005년인가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청어람에서 괴물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한 3년 정도 개봉이 미뤄지면서 보니까 창고 영화라는 용어를 처음 적용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과는 굉장히 뛰어난 그 멜로 영화고요. 그 문소리 같은 배우의 김태우 이런 배우들 이성균 그 연기의 맛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영화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소년 네. 그렇죠 이정현 씨와 서정주 네, 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장편 세 번째 영화예요. 장편이군요. 네. 네. 근데 이 영화도 보니까 제목이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예고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 개봉됐으면 지금보다 한 10배 이상의 흥행이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성견 지명적인 영화였다고 판단이 드는데 네. 출연진만 좋은 게 아니고 네. 사실 저하고 최강희 씨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박스앤 시네마에서 찍었는데 둘 다 침 튀기면서 거품 물면서 이 영화에 대한 칭찬을 하느라고 칭찬하셨어요. 네, 네, 아주 네. 영화가 알겠습니다. 대단히 훌륭한데 네. 뭐 지금 개봉 시기를 놓쳐서 그런지 흥행은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추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아, 네. 이 영화 바이러스는 이제 강희관 감독님이 거의 13년 만이죠. 네, 13년 만에 가져오신 작품인데 일단은 이 모든 이야기는 배두나 옥택선이란 이름이에요. 이름이 옥택선. 네. 이 택선이가 소개팅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네. 소개팅을 하는데 이제 여동생의 동생의 이제 그 소개로 어디 뭐 연구원이다 뭐 이래가지고 소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누가 오냐면 비를 맞고 손석구가 뛰어옵니다. 손석구 씨는 남수필이라는 캐릭터인데 이름들이 되게 이상하죠. 남수필인데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소개팅에 20분 늦었어요. 벌써 최악이야.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딱 들어도 이 친구는 못소린 거예요. 손석구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일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무슨 연구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막 연구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앞에 있는 여자한테 별 관심도 없어. 배두나가 앉아 있는데 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배두나도 싫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이야. 그 전공이 뭐세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배두나 씨는? 배두나 씨가 네.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죠. 관심도 없고. 그렇죠. 얘기는 좀 이어가는데 하는 얘기란 게 뭐냐면 쥐 얘기해요. 자기가 연구할 때 쥐들이 많이 죽는다고. 걔네들 아무 일도 없이 죽고. 그러면서 쥐 한 마리한테 이름도 지어줬어. 마사코라고. 이름 지어주고 추모하고 막 그런 애예요. 그래서 이건 최악이다. 잘못 걸렸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받더니 자기 일이 급하대. 가야 된대. 네. 소개팅이 20분 늦고 잠깐 얘기하다가 가는 거예요. 네. 오늘 미안해서 다음에 밥 사주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렸어. 음. 가는데 밖에 비 오는데 배두나 우산을 들고 가버렸어. 그 와중에 또 그 와중에 또 최악 중에 최악이네. 최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집에 갔는데 집에 가니까 배두나가 혼자 사는 여자인데 거기 동생이랑 엄마가 와 있어요. 엄마가 이제 잔소리 장난 아니에요. 너 맨날 술 먹고 너 어쩌려 그러냐? 답이 있는 거냐? 방법이 있는 거냐? 막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해. 네. 근데 여동생이랑 이렇게 연락이 돼서 그날 밤에 손석구가 집에 찾아온 거야. 배두나 집에? 어떻게? 그러니까 여동생이 주선했었잖아. 그러니까 찾아왔어. 아까 미안했다 그러면서. 근데 사람이 변했어. 뭐야? 옷을 정장을 입고 장미꽃을 한 다발 들고 완전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왜? 그리고는 배두나한테 막 고백을 막 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막 감정 조절이 안 돼. 응. 원래 고백이라는 거는 다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고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결혼하세요. 나 80일간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니까 당신이랑 세계 일주하고 싶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서 화장실로 도망가서 얘 너무 놀라서 화장실 도망가서 경찰 부르려고 했는데 문 여니까 밖에서 자요. 그래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러고서는 혼자 막 오뎅이랑 먹다가 다음 날이 됐어. 다음 날이 됐는데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배두나가 바라보는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어.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보여. 갑자기 모든 것이 핑크빛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막 자신의 연애 세포를 살아나게 해.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이러스입니다. 그 연애 세포를 자극하는 바이러스인가 보구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해도 될까요? 그럼요. 이게 톡소 바이러스라고
톡소? 사랑에 빠지게 되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바이러스인데 한톡소가 아니네 이거는. 네, 요거는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예요. 반톡소, 한톡소 아니고. 아무튼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라 걸리면 죽어. 걸리면 죽는 바이러스. 죽어? 죽어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이 영화 치사율 엄청 높지 않나? 이 영화 죽을 것 같은데. 맞아 정확해요. 오늘 곽수산 씨가 말한 게 정확합니다. 그래요? 사랑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 오직 사랑해야만 우리는 나을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네. 얘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반전이 일어나는 재미가 있죠. 반전이 좀 있어요. 네네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손석구 씨가 뜨기 전에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 스타가 되기 전. 스타가 되기 전에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운 좋으시네 우리 감독님. 근데 이미 그때 보니까 이게 뜰 친구구나. 잠깐 나오는데 네. 빛나더라고요. 존재감이 저는 있어요. 사실은 이 영화가 그렇게 오래전에 찍은 영화인지 모르고 본 거예요. 그래서 출연진 죽인다. 이렇게 연기들 죽이네 이랬는데 손석구가 뜨기 전 영화라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뜰 손석구는 수밖에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거예요? 뜨기 전에? 그때 이제 뺑반 찍고 난 다음이었는데 뺑반.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이분은 잘 될 거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배우였고 와, 실제로 그래요? 만났을 때도 굉장히 지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굉장히 이 작품을 하고 싶어 하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죠. 야, 운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알기로 2019년에 네. 찍으셨다고. 그냥 한 6년 걸린 거예요. 와. 6년 걸려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손석구 배우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버렸잖아요. 그 네. 6년 동안. 그렇죠. 손석구는 너무 엄청난 스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연애를 못하는 못쏠 그런 연구원으로 나오는데 그 이미지가 약간 지금까지 보던 손석구의 이미지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김윤석 캐릭터, 배두나 캐릭터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선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오리지널하다라는 그 단어를 떠올렸어요. 어떤 의미죠? 굉장히 독창적이다. 독창. 이렇게 오래전에 찍은지를 몰랐는데 네.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본 적이 없는 한국에서 오. 볼 수 없는 멜로 감성인데 배두나 연기 잘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야 배두나가 연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네. 와. 그리고 김윤석은 강성 이미지인데 그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도 있네. 그리고 장기하가 나와. 장기야요? 네네. 그 가수 장기하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의외의 맛. 그런데 재밌어요. 장기야는 또 어떻게 왜 섭외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뭔가 그 역할이 그 연우라는 역할인데 이제 택선의 주인공 배두나 씨의 초등학교 동창 역이에요. 근데 좀 아무래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어떤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장기하 씨 보면 저는 그냥 가수가 노래할 때 연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노래마다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김윤석 선배님이 장기하 씨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또 제가 여러 번 프로포즈했는데 거절하다가 또 김 선배님이 여기 연락하니까 흔쾌히 받아들이셔가지고 네.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원하는 그림대로 구현이 됐나요? 그럼요. 100%. 100%요? 네. 와. 그 장기하가 가수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네. 그냥 배운 프로페셔널 배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기력을 펼칩니다. 그 시사하고 나서 간담회 했는데 거기서 김윤석 선배가 추천하지 않았으면 응하지 않았을 텐데 네. 김윤석 선배가 추천해서 자기는 이제 가수니까 조심한 거죠. 내가 무슨 연기를 해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김윤석 선배가 추천하니까 자기가 응했는데 연기 정말 기가 막혀요. 선생님 뭐 최소한 술을 한 번 정도는 얻어 드신 아니, 것 아니, 같네요.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요? 이름만 네. 알고 있었고 이 전까지는 별로 관심 없던 감독이었어요. 그럼 후불증가 보네. 이제 오늘 술을 아니, 뭐 그거는 드시겠네. 모르죠. 지난번에 후불제. 우리 황배국 감독이 우리 끝나고 나갔는데 서 있었어요. 저 밖에서 술 우리한테 샀어요? 약속을 안 하고. 그래서 최광희 씨하고 저를 기다렸대요. 샀어요 술? 그래가지고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두 사람 다 시간 없는데
저 사람은 30분, 저는 2시간 맥주 몇 잔 마시고 갔어요. 그렇지 후불제. 네. 아, 후불제. 오늘은 뭐 기다리라고 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이 안 됩니다. 이제 후불제입니다. 이 영화를 완전히 반해가지고 지금 강의관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후불제. 네. 이거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네. 최강희 씨가 술 안 산다고 하도 욕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빚내서라도 술을 산다. 근데 왜 자꾸 저를 아니 걸고 그때 그랬잖아요. 왜? 술을 사셨어요? 아니 이제 사겠다. 아니 앞으로 사겠다. 저번에 그랬잖아요. 나한테 술안 산다고. 지난번에 그 황병국 감독님이 술 사셨는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아니 참고로. 근데 그래도 안주는 먹고 갔잖아. 먹어놓고 왜 그래? 자 우리 좀 삐딱한 우리 미치광이 최강희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습니까? 놀라웠습니다. 네. 1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인데 이렇게 놀라운 작품을 내놓다니. 오 그렇게 좋아. 근데 이게 2019년에 촬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묵었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이 현재 우리나라 이 한국 영화 지형 속에서 굉장히 아주 통통 튀는 재능 있는 신인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그래서 강희경 감독님은 그래도 중견이잖아요. 네. 중견인데 이제 3편밖에 안 하셨으니까. 어. 그러니까 완전히 신인의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와. 이 배우들을 너무 잘 썼어. 에두나 김윤석, 장기하 뭐 이런 사람들 하나도 손석구까지 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살짝 비틀면서 한번 비틀어. 네, 살짝 비틀면서 이 사람한테 이런 모습이 있는데 몰랐죠?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 전혀 어색하지. 나는 배두나 보고 완전히 뻑 같다니까. 와. 너무 귀엽고 예뻐요. 이 영화 속에서. 와. 그래서 이 배우들을 진짜 물론 이 시나리오도 굉장히 멋지지만 네. 이 배우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솜씨 이게 바로 진짜 연출이다. 그거 진짜 감독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와. 제가 요번에 찰이네. 그래서 이제 사과하고 네. 범죄소년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좀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네. 연기 연출에서는 거의 최상급 감독이구나. 야, 이거 청구서가 좀 아니. 제가 뭐 세게 들어가겠다. 아니 진심이에요. 네. 아니 술을 제가 가도 되는데. 아, 선생님 진심이죠. 아니, 하지만 여기- 이제 청구서는 또 세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작가가 준비한 네. 그 질문지를 보면 진심이지. 기생충 언급이 나오거든요. 저 연기 연출에서는 봉준호를 능가한다라고 해도 돼요. 뭐 더 부담 두고 싶진 않은데. 야, 이 정도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오마카세로 갑니다. 오마카세. 아니 여러분 네. 저 사과에서 지금 이성균 연기를 한번 다시 보시고 문소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놀랄 겁니다. 문소리 이성균 연기 잘한다는 걸 아는데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뭐 감독한테 뭐 네. 이런저런 칭찬 뭐 다양한 칭찬이 있을 수 있는데 배우를 저렇게 잘 살리고 잘 선택했다라는 이런 칭찬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칭찬. 최고의 칭찬입니까? 와. 야. 얼마나 많은 영화가 좋은 배우들을 망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4명이 합심해서 네. 미안하지만 비판했던 네. 그 거룩한 밤 같은 영화 그 좋은 배우들을 다 망가졌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이 영화에서는 이 영화만이 아니고 우리 저 강희 감독이 연출한 영화들을 3편을 보면서 진짜 이렇게 그 연기자의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와. 발견입니다. 감독의 재발견. 근데 영화라는 게 네. 불가피하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거룩한 밤도 그렇고 뭐 음. 돈에 안 들어가는 돈의 논리가 아예 배제되는 그런 영화는 없어요. 상업 영화 가운데. 네. 근데 어떤 부분에서 돈이 너무 앞서 버리면 돈의 그 이 악취가 나. 와. 그 거룩한 밤 같은 영화가 그런 거야. 악취가 나. 악취가. 근데 돈이 뒤에서 쫙 빠지면서 창작자의 그 창의력을 싹 이렇게 백업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바로 이 영화가 그런 경우죠. 와. 그럴 때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돈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자본과 창작자의 가장 행복한 만남이다. 이렇게 또 지금 댓글에서 이 영화는 뭐 네가 양치하고 만나보지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네. 자 지금 댓글에서 네. 나는 그래도 거업이 말하는 재밌다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믿겠다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의 없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제가 어제 이 영화를 심야로 봤어요. 어제 다행이다. 방송이 많아서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심야로 봤다가 야 그러면 은퇴해 임마. 방송이 그렇게 많아서 힘들면. 아니 뭐 그러니까 아니, 봤다가 방송이 많아서 빨리 가야 되고 방송이 많아서 피곤해서 와야 되고 야 임마
나가지만 나가 이 새끼야. 아직 내 사과의 핵심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어제 이 영화가 1시간 반짜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볍게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긴 힘들 것 같으니까 저녁에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일단 극장에서 잠이 들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보면서 잘 수가 있나? 나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래서 잠을 깨보니까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겠습니다. 예. 초반에 한 20분 보면서 그대로 잠들어가지고 이게 예. 내란이죠. 이거 영화 탓 아닙니다. 이거 영화 탓이 아니고. 아, 제가 컨디션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예, 잠이 깊이 최악이네. 들어버렸어요. 예. 아니 지금 이 작품을 인생을 걸면서 만드셨고 네. 엄청나게 오랜 기다림 끝에 나왔는데 내 작품을 보면서 잠들었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아니 영화 때문에 잠든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차라리 그냥 너가 제가 뭐 좀 스케줄 때문에 못 봤습니다. 난 이런 하얀 거짓말이라도 했었어야 된다고 봐. 아 그냥 솔직하게. 나는 그렇게 했었어야 차라리. 된다고 봐. 근데 이 자식은 나는 그 바쁜 와중에도 봤다는 걸 또 알리고 싶은 거야. 이 와중에도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야. 이 놈은 이래저래 가장 나쁜 놈이에요. 간ек해버려 그냥. 와, 최욱 씨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변명. 가장 나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냥 못 봤다고 말해도 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그 싶어서. 솔직함이 폭력이에요. 누구를 제가 다치게 했죠? 와 순발력 좋았다. 순발력. 야, 대박이다. 정말 화가 납니다. 실제적으로. 저게 무슨 아니 순발력이야. 그 우리 감독님한테는 너무나 이건 무례한 거거든.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제가 이 어쩔 영화에 수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겠다니까요. 그래 어쩔 예. 수 없는 거야. 그런 거 치고는 지금 너 분량이 너무 많았어 지금. 참고로 최욱 씨는 진짜 화를 내면서도 내심 매우 행복한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욕할 거리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독님, 와 지금 보신 분들이 아주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 감독님이 이 작품을 딱 만들 때 그리고 내어놓았을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나 너무 좋겠다 하는 평은 어떤 평일까요? 지금 들은 평이 가장 와 그 정도요? 네, 이제 사실은 영화를 배우분들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뭐 감독이 누구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가요? 근데 이 배우분들이 영화 안에서 정말 살아 숨쉬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하는 자랑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와. 사실은 감독으로서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막 극찬이 쏟아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그 보통 분들이 아니고 아주 까칠한 분들인데 극찬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성적이 좀 안 좋다고요? 네, 지금 뭐 흥행 성적은 지금 부진하죠. 사실 저는 뭐 까칠한 스타일은 아니고 이게 이제 속상하네. 온정주의잖아요. 근데 최강희 씨가 정말 이 영화 보고 정말 극찬. 그래서 저도 같이 진짜 오랜만에 장단을 맞춰서 이러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것 같아. 다 재밌다고 하고 다 좋은 재밌다고 하는데 작품 안 나오는데. 봐. 그럼 내가 다음 작품을 내가 어떤 판단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겠네. 그래서 매불쇼에 나오면 된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미 다 죽은 거는 못 아니 죽지 않고 아니, 죽지 않고 아직까지? 7일날 개봉했기 때문에 네, 네. 이번 주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주말이. 근데 이게 보니까는 배급이 주말에 많이 들어야 네. 그다음 관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배급 예매율이 떨어지면 그다음 관을 안 줘서 결국에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수가 생기는데 그때 마침 매불쇼에 나가면 네. 이 구독자들을 최욱 씨가 네. 이렇게 이 영화가 좋다고 하는 순간 네. 많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말을 예. 듣고 여기 이제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손익분기점이 몇만 명 정도 될까요? 그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시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영화가 너무 오래돼서 중간에 잘, 배급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정확히 아, 몰라요. 근데 라이너는 안 들어요? 라이너 그러니까, 얘기는? 라이너 형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는 뭐 진행까지 넣어가지고 질문한 거잖아. 질문. 라이너 얘기는 안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아니 지금 막 이제 물어보려고 딱 하는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기분 그랬구나. 상하게. 이건 어쩔 수 없이 너한테는 못 묻겠다 이거. 왜냐면 내 자존심이 이게 좀 상해. 마치 제가 시켜서 한 거 같잖아. 마치 내가 놓쳤다가 놓친 알려줘서.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 상하면 정당한 질문도 안 하겠다.
이거 아주 그냥 진퇴양난이구만. 야 최고의 MC다. 기분이 상하면 질문을 안 해버리네. 아 그러면 자율권에 맡기겠습니다. 뭐 알아서들 하시죠. 네, 자율적으로 네.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자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일단은 배두나 씨를 좋아하거나 배두나 씨의 연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 영화는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최근 들어서 배두나 씨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너무너무 무거운 작품이나 어두운 네.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배두나의 얼굴에서 그 사랑스러움을 잊고 있었어. 아 그래서 그녀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여자라는 거를 우리 잊고 있었어요. 근데 첫 장면에서 전 느꼈어요. 아, 이 감독님이 배두나 사용법을 안다. 배두나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이는지를 알고 있구나. 그걸 딱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추천할 만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오밀조밀한 사랑 이야기, 이 오밀조밀한 사랑 이야기가 우리 한국 영화에서 그렇게 잘 나오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동안.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또 원작이 소설이에요. 청춘 극한기라는 소설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바이러스의 이름은 좀 바뀌었지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보면은 저도 바이러스는 요즘 나오는 한국 영화들 중에서 보기 드문 로맨스다. 와. 이렇게, 보기 드문 로맨스다.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보신 분들이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이 영화에 빠져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나 로맨스 자체를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약간 간지러워하는 사람들, 간지러운 그런 거. 사람들은 이제 몰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영화는 중간에 한번 몰입만 되면 이 설정, 이 바이러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설정을 납득만 하면은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이 제목이 이게 좀 별로인 것 같아. 사랑스러운. 그 제목은 언제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이제 개봉이 잡히면서 네. 확정했는데요. 사실 바이러스 원래 제목은 뭐 사랑은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했는데 제목 아쉽다. 이게 사실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면 좀 뭔가 재난이나 부정적이거나 예. 뭐 종말론적 상황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좀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고 그리고 현실에 발붙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것을 좀 그냥 바이러스 그 자체로 좀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뭐 실험실에서 보는 바이러스는 뭐 그런 뭐 어떤 선입견이 있는 재앙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 좀 봐달라는 뜻에서 바이러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딱 하면 우리는 바로 코로나 떠올리거든. 맞아. 바이러스 자체에 대해서 우리 약간 좀 피로감이 있어. 아 요거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것 예 같고요. 맞죠. 네, 지금이라도 네.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야그 발상의 전환. 홍보가 바이러스 발상의 전환이야. 아니, 무슨- 야 안 되는 거를 계속하면 안 돼. 그러네. 아 근데 약간 노이즈 마케팅도 되고 그럼. 최초 공개. 바로 끄는 거야 이거를. 아니요. 지금은. 사상 최초의 제목 변경. 제목 바꾸면 바로 내려 그냥. 왜 내려? 왜 내려? 아니 무슨 극장들이 받아들이질 않지 그걸 어떻게 그게 고정관념이야. 그게 그걸 설득해내야 돼. 고정관념이라니까. 극장마다 진짜? 전화해서. 이게 나는 제목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본다고 봐. 아니 실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아니고 어떻게 중간에 바꿔요? 그러다가 없어진다니까 영화가 후보 없어지듯이. 그러다 이번 안 나와요, 형. 아니 제가 이 오늘 감독님 모시기 전에 우리 네. 작가님이 바이러스라는 영화가 지금 장안의 화제다. 그래서 감독님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어떠냐 하더라고. 근데 딱 제목 보고 딱 흥미가 없더라고. 딱 내가 궁금증도 없고 그 바이러스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아하. 이름 바꿔야 돼. 이거는 그럼 최고의 MC인 최욱이 생각하는 좋은 제목은 뭡니까? 아니 뭐 지금 뭐 아이디어는 계속 올라오네. 뭐 사랑 발전기. 발전기. 아니 발전 말고 발전기.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잖아 지금. 올라오잖아. 있는 거 그냥 하나 쓰면 돼. 그러네. 근데 사랑 발전기였으면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될 것 1위 같은데. 1등이. 배두나 씨가 다 걸려 있는데 제목이 발전기야. 그거 된다니까. 그 부제로 바이러스 뒤에 사랑 발정체 이렇게 하면은 아, 너무 아쉬운데. 근데 아니, 이게 근데- 바이러스라는 제목이 딱 그 이 재난 영화다라고 하는 느낌을 팍 주잖아요. 맞아요. 바이러스 재난 그리고 영화입니다. 너무 그러니까 재난 영화다 하는 느낌도 드는데 네. 뭔가 너무 그냥 단어 자체가 피곤해. 그럴 수 예. 있을 것 그럴 수도 같아요. 그런데 있겠지? 네. 그
그런 좀 약간 선입견을 한번 넘어서서 보면은 굉장히 그걸 영화에 왜? 그렇죠. 근데 매력에 그거를 빠져 그거 안 넘잖아. 보면은 한번 네, 영화를 오늘 보면은 네. 아 이거 되게 재밌는 영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보러 갈 때까지 결심을 하기가 어렵다. 그 제목이 걸림돌을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이 얘기잖아. 근데 네. 저 간담회에서 네. 김윤석 씨가 진짜 멋진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질문에서 영화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의 의미를 물었더니 이 김윤석이 나는 이렇게 멋있는 멋있는 배우인 줄 몰랐는데 일종의 그 영화관은 문화의 광장 역할을 하는 곳이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같이 모여서 함께 공동의 체험을 하는 어떤 광장의 역할. 그리고 또 배두나 씨는 이러더라고요. 꼭 뭐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연기를 할 때는 큰 화면에서 내 연기를 본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더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그런지 연기가 정말 살아서 숨쉬어요. 네. 그래서 이제라도 네. 좀 영화관 가서 좀 보시면 네. OTT 기다리지 마시고 예. 지금 오늘 그래. 이 제목 가처분 신청한다. 난리야 제목이야. 핵심은 제목이라고. 제목이야. 이렇게도 극찬들 하시는데 속상했어요. 그래요. 제가 속상해서. 근데 감독이 제목을 원하신 제목 맞아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좀 아니면 그건 남녀의 사랑 이야기잖아. 네네. 남녀 단일화. 남녀 단일화. 정치병 환자, 정치병 환자. 남녀 단일화. 사랑 우선권. 남녀 단일화.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게 또 호흡이 되게 그 경쾌해요. 네. 이게 그 재난 영화인데 이 안에서 펼쳐지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 근데 호흡은 굉장히 경쾌해서 음악부터 네. 음악도 꿍짝꿍짝꿍짝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장기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장기하가 음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악은 이병호 감독님이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른 분이 하셨는데 이 음악하고 영화의 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되게 신선하다. 예전에 뭐 봤던 뭐 이런 아키카우로스 마키라든가 뭐 이런 그 이 유럽의 그런 사람들의 영화 세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류의 영화가 한국 영화를 살리는 거야. 네. 네. 오. 계속 거룩한 밤 따위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다가 이제 지친 거지. 그래서 이 영화의 진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가 결국은 한국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실 그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아주 최악의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게 네.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감독님 한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이 얘기의 근본은 뭐 이게 사랑 얘기긴 하지만 그 근본 밑에는 긍정이 돼야 그다음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바이러스 아까 설명해 주신 톡소 바이러스라는 게 처음에 긍정적이 되고 그다음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좋네. 실제로는 이게 긍정을 얘기하고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시대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정을 얘기하는 건 좀 쉽죠. 어떤 의미에서 좀 긍정을 얘기할 때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좀 긍정을 얘기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으니 좀 이것을 보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데. 긍정의 마음. 이거 또 화가 오는데.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방송하면요 댓글에 다 이 새끼 나이브하다, 나이브하다 난리거든요. 나이브. 왜냐 지금 부정의 시대니까 이제 긍정의 시대로 가면 우리가 모두가 다 긍정으로. 좋은데. 근데 휴식, 치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영화 보면 큰 효과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이관 감독의 신작 바이러스. 이것도 뭐 이벤트가 있어요? 네, CGV 예매권 이벤트를 또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한 분에게 영화관 예매권 한 매 해가지고 총 20분에게 영화 티켓 한 장씩 저희가 선물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방송 네. 끝나면은 매불쇼 인스타그램 확인해 주세요. 네, 20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작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감독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주말 추천작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추천작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치광이 최광희님 어떤 작품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랜만에 극장 상영작을 들고 왔는데요.
해피엔드라고 하는 제목의 일본 영화입니다. 야 봐봐 일본 영화. 그 내가 또 일본 영화에 하면은 나한테 또 왜 일본은 안 되고 미국은 되냐 이런다고. 내가 그 말이 아니잖아. 그렇죠. 예. 사실 이건 추천했어야 될 영화이기 때문에 일본 영화에 좋습니다. 그 일본 영화를 네. 추천한다고 뭐라고 지랄할 거면 일본 영화를 추천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수도 없이 설명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영화, 미국 영화 수도 없이 소개하잖아.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얘기를 안 할 때까지 계속 일본 영화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면 진짜지. 그다음부터 다른 나라 영화를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섭외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해피엔드라고 하는 영화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 아주 조용히 흥행몰이라고 있어. 벌써 4만 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작은 상영관을 가지고. 그 전도연 씨가 나왔던 해피엔드 너무 그거하고 재밌게 봤는데 그거랑 전혀 관계 전혀 없죠. 다른 유해 최근 나온 영화인데 네. 이 영화는 그 일본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그 이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미래라고 해서 뭐 100년, 200년 후가 아니라 한 10년 후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고등학교에는 일본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한국 학생, 뭐 외국 학생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문화 국가가 된 거죠, 일본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장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장이 어느 날 노란색 스포츠카를 학교에다가 주차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좀 그 음악 동아리에 있는 애들이 장난을 친 거야.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세워놨어? 차를 저렇게 세워놨어. 하여튼 이 새끼들은 진짜 저렇게 저렇게 체벌이 없어. 저렇게 세워놓으니까 교장이 완전 빡친 거지. 그러니까 교장 차인 걸 알면서 한 거야? 알면서 교장 차니까 저렇게 세워놓은 거야. 어. 한번 엿 먹어봐라.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장이 이제 다음 날 와가지고 주동자들을 색출하려다가 실패하니까 AI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요. 그래서 큰 모니터가 학교 안에 설치가 되고 각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저렇게 아이들을 계속 감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네 학교에 입고 오면 안 되는 옷을 입고 왔어. 너 벌점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아이들을 감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벌점을 매기고 얼굴을 인식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또 이거를 어떻게 그냥 조심하자라고 하는 파와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지. 학생은 인권도 없냐? 요거 인권 침해지. 이러면서 저항하는 바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순종하죠. 저런 경우에. 그러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에서 시작해서 저항의 분위기가 점점점 퍼지면 이제 그때서부터 저런 파시즘적인 전체주의적인 교육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구구, 파시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그런가? 도대체 그게 이제 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그 오스트리아 철학자 이졸데 카림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나와 타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다원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구 파시즘이 강해진 것이다. 다원주의가 뭐냐면 결국 다문화 국가에서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철학적인 움직임인데 네. 이제 그게 사회를 지배하다 보니까 공포를 주입하면 혐오가 생기고 그 혐오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가진 애들을 밀어내려고 하는. 근데 그것이 누가 조장하느냐? 국가가 조장한다는 거지. 국가. 예.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그 권력자들이 파시즘을 조장하면 조장할수록 자기들의 권력은 굳건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것을 이졸데 카림이 자신의 책에서 통찰하고 있는데 그 책이 통찰하는 바를 이 해피엔드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재미있는 청춘 드라마의 호흡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를 쓱 하고 사람들한테 그 통찰을 풀어줘요. 쉽게 따라갈 수 쉽게 있겠네. 풀어줘. 그래서 그 좋은 영화지.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건 단순히 청춘 영화가 아니다. 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극우 파시즘의 베이스가 무엇인지 저변에 어떤 것들이 작동하는지를 이 해피엔드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좋은 영화야. 저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네. 하는 메시지를 들고 나오면 아주 좋은 관람 체험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피엔드였습니다. 조금 덧붙이면 네. 이 영화는 이제 그 루이치 사카모토 루이치라는 위대한 일본 영화 음악 감독. 작가가 있는데 예. 이 감독이 그분의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 진짜요? 네, 네오소라 감독이고 그래서 루이치 사카모토 오퍼스라는 영화 다큐를 네네. 하고 이게 이제 극영을 했는데 그거는 알죠. 네 그런데 이 감독이 굉장히 그러니까 일본 감독이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감성을 보이면서도 여느 일본 감독과는 다른 어떤 또 다른 특징을 보여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요즘 제가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뭐 우리가 고레다 히로까지 그다음에 하마구치 류스케에 이어서 네오소라 감독을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지난 그 연휴 기간에 그 극장에 동네에 가서 보는데 20대 여성 팬들이 그냥 그 객석을 다 채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4만 명이 넘는 꽤 신선한 지금 흥행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고 네. 정말 꼭 저도 강추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해피엔드. 해피엔드.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없다님의 네. 주말 추천자. 여기에서 정말 그 앞에 못한 거 만회를 하셔야 됩니다. 요걸 다 먹었는데 뭐 이제 와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저걸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짜고 한 탄핵. 얘기입니다. 예. 아, 정말 매불쇼도 이 체불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지. 체불 시스템. 이게 그 지금 이 체불 시스템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형님도 보면 몇 년째 제가 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서 아무것도 못하기는. 아니 그럼 뭐 할 수가 없어. 나 죽겠어 임마. 저거 어떻게 그냥 한번 진짜 배라도 한번 탁 이렇게 치면 되는데 탁 치면 제가 진지하게 화낼까봐 못하겠어. 이게 아무튼 힘들어 임마 내 상황도 지금. 아, 열심히, 배 열심히. 그냥 탁 치고 싶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아, 예. 아니, 오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가지고 왔어요. 이 영화를 아직 소개하신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살짝 놀랐는데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영화. 이거 했어 임마. 내가 이거 추천한 거야. 뭐야? 야 오늘은 그냥 이거는 작정했네 너. 나 그냥 죽이려고 작정했네. 아 이거 내가 추천한 작품이다. 나 들어오기 전 아니야? 아니 나 들어오고 나서는 안 했는데? 아니 네가 뭐 대단하길래 매부쇼 역사에 너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눠지니? 나눠지니? 아니 너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눠져 매불쇼의 역사가? 예, 알았어요. 그럼 요 소개 안 하고 그럼 빠지겠습니다.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와 아무것도 안 하고 출연료 받아가. 와 대단하다. 그래도 방해하는 것보단 나니까 가만히 있어. 최강이보단 나. 그래도 뭐 이거 기억은 잘 안 나니까 한번 더 추천해봐. 내가 재미있게 봐서 추천했는데 기억 안 나니까 소개해. 못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고. 네. 아, 네. 자, 론 우드루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전기 기술자인데 텍사스에서 일하고 있는 전기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로데오, 그다음에 섹스, 그다음 마약. 이 세 가지에 환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로데오 그 말 타는 거. 네, 저 소. 소소 타는 거 맞아. 말 타는 건 그냥 경마고. 말 타는 거는 아, 오늘 근데 오늘 왜 오늘 드자비 하는 날이에요? 왜 그러는 거야? 왜? 순간 건진인 줄 알았어. 예. 예. 근데 지금 딱히 뭐 이렇게 뒤에 화낼 말이 별로 없었구나. 정유라 하나 치려고 하다가 너무 또 키워주는 것 같아가지고 정유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잖아.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하려다가 아니다 예. 됐다. 그리고 그래서 좀 카우보이 어색했어. 모자, 카우보이 모자 사랑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도 얽매이기 싫어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한테 뭐 이제 한 여자한테 정착하고 뭐 이러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동성애자를 싫어하고요. 그리고 타 민족을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흑인을 이제 굉장히 나쁘게 부르는 말 있잖아요. N워드라고. 숨 쉬듯이 막 그런 막 인종 차별성 발언을 막 내뱉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0년대 사람이에요. 인성이 안 좋네. 좋은 사람이라고 보면 어렵죠. 이 사람이 1985년에 에이즈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이 됐다. 그래서 아마도 주사기를 통해서 이제 마약을 하다가 그 주사기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로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 딱 저 장면인데 저 자세로 딱 에이즈 발병 사실을 전해 듣는데 아무래도 좋은 인간이 아니니까 네. 의사들한테 막 심한 욕을 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는 저기 뭐야 이제 동성애자를 나쁘게 부르는 말 걔네들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에이즈라는 거는 다 동성애자 그쪽으로 그런 네. 거로. 동성애자들끼리 이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발병한다라고 알고 있었던 때니까 막 쌍욕을 퍼붓고 나가버렸는데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요즘에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거든. 그러다 픽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저 진단을 받은 건데 그래서 이제 의사 그랬거든요. 죄송한데 아직 너무 중증이라 30일밖에 당신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고 나와버린 거지. 근데 예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해도 다시 이제 마약과 여자와 막 이런 걸 즐기는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1차 몸이 안 따라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날짜가 신경이 쓰이는 거야. 아 의사가 나 앞으로 30일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아 이제 26일 남았네, 25일 남았네, 24일 남았네 뭐 계속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항복을 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나 좀 살아야겠으니까 약을 좀 길게 살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처방을 안 해줘. 지금 이 약은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FDA 승인이 안 났어요. 지금은 처방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워낙에 편법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이 뒤에 한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청소부를 하나 매수를 해가지고 이 약을 몰래 빼돌려. 그러니까 그 아직 실험 승인 안 난 치료제를 막 그냥 드립다 먹습니다. 근데 무식해서 이 약을 술이랑 같이 먹어. 이 약을 술이랑 같이 마신 다음에 또 마약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쓰러져. 그래서 이 약이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럼 다른 약은 없냐라고 하니까 다른 약은 지금 실험 개발 중인 거에 몇 개 있기는 한데 당신한테 줄 수가 없다. 아직 승인이 안 났다. 그럼 승인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난 죽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이 약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멕시코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근데 멕시코에 갔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어라? 생존 기한이 넘었는데 내가 살아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멕시코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 지금 그 치료제, 그러니까 AGT라고 불리는 그 치료제는 지금 당신 상태에 맞는 약이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단백질이랑 건강하게 밥 먹고 또 다른 약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효과가 있다. 당신 그래서 살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은 미국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멕시코 국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약을 사다가 직접 칵테일 요법, 그러니까 약을 섞어서 먹는 그 방법을 직접 자기 몸에다 인체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병원에서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는 효과적인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모아다가 직접 약을 직구해서 일본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직 그 미국의 FDA에서 승인 못 받은 약들을 직접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시작한다는 내용인데 되게 지루한 드라마일 것 같은데 편집이 엄청나게 빠르고요. 전개도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결과적으로 이 론 오드루프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인데 병원에서는 30일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2,552일을 살았어요. 7년하고도 이틀을 더 살았고. 와 대박이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진짜 무식하게 실험을 하는 바람에 네. 지금 에이즈 이제 감염되신 분들 환자분들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이유가 칵테일 요법 때문이거든요. 그 칵테일 요법의 정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기억 전혀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나. 되게 신기하게 막 이러면서. 전혀 안 나. 보기는 했어요? 내가 추천했거든. 내가 추천했다. 아 예. 와 전혀 안 나네 기억이. 아 주의하실 점은 여기 이 영화는 되게 극적으로 만들어진 영화라 AGT라는 약이 되게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의 몸의 상태에 안 맞는 약이었던 건 맞는데 이것 때문에 환자가 죽거나 그러는 약은 아닙니다. 이제 그 투여 양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달라지는 성분의 약이라서 네. 지금도 많이 쓰이는 약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학적인 지식을 받으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영화의 메시지만 보시면 되겠다. 네. 이 영화의 메시지가 뭐예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게 되겠죠. 예. 사실 메시지 다 추천한 얘기하고- 걸 알았는데도 네. 뭐 또 추천해도 될 만한 영화라고 해서 그냥 말 안 했어요. 정보를 안 줬습니다. 선생님 알고 계셨군요. 알고 있었어요. 추천한 영화라는 거. 아, 고맙습니다.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최영님도 얘기하시고 정영진 씨도 그때 몇 번 네. 얘기하셨었어요. 그거 보셨으니까 최욱 씨가 그 메시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또 찌른다 찔러. 요거 보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딱 느끼셨는지. 건강이 최고다. 아니 뭐 틀린 말은 맞는 아니에요. 말이네.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말이에요. 건강해야지. 나는 건강해야지. 몸신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라.
고맙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받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예.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너님의 주말 추천작 함께 볼까요? 네,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빌어먹을 세상 따위라는 작품인데 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2017년에 시즌 1이 나왔고 2019년에 시즌 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드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편의 길이가 한 20분밖에 안 돼요. 8편이니까 그냥 뭐 2시간 조금 넘는 한국 작품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영국 작품이에요. 아. 영국 작품. 영국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는 드라마고 그냥 영화 2편 좀 긴 거 2편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시즌 2까지 달리실 수 있는 이거 재밌다고 난리네. 그런 드라마. 댓글에. 네네. 요 어떤 내용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티네이저들 얘기예요. 이게 10대 후반 소년 이야기인데 일단 엘리사라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소년인데 요 친구는 굉장히 반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되게 괴팍해요. 근데 얘가 왜 그렇게 반항적이고 괴팍해졌냐면 집에 엄마가 재혼을 했어. 네. 재혼을 해서 새아빠랑 살아요. 새아버지랑. 근데 그 새아버지가 엘리사한테 뭐 관심 없고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애가 아주 손버릇이 더러워. 그래서 자기의 양녀잖아요. 수양딸이잖아요. 네. 자기의 딸을 그렇게 성추행을 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하고 있으니까 얘가 성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반항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애가 이제 엘리사라는 여자애가 있고요. 그 엘리사를 바라보는 제임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제임스라는 남자인데 얘도 장난 아니에요. 얘도 아무튼 어렸을 때 안 좋은 불우한 가정 환경이 있고 요거는 드라마에서 확인하시고 얘는 어떤 애냐면 자기 자신이 사이코패스라고 믿고 있어. 스스로가. 나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 나는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작은 곤충이나 동물들을 죽이는 취미를 갖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나는 사이코패스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럼 얘가 갈망하는 건 뭐냐?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 한번 죽여보고 싶은 게 꿈이야. 그런 소년인 거야. 10대 소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 환경에 의해서 약간 자기가 사이코패스라고 믿고 있는데 얘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엘리사가 들어온 거야. 그리고 엘리사를 보고 나서 저 엘리사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죽이고 싶다. 그러니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충동을 느꼈어. 너무 그러니까 좋은데. 이 감정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초반엔 그래요. 죽이고 싶다 엘리사를. 그래서 이게 접근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막 이렇게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했는데 근데 마침 그때 엘리사가 집에서 아버지 막 성추행하고 엄마는 야 그럴 거면 너 집 나가는 게 어떠니?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나 친아빠 찾아간다. 야 가출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임스한테. 제임스는 걔를 죽이려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었는데 같이 가출을 하재. 그래 그럼 하자. 그래서 제임스가 집에 가가지고 아빠 패버리고 차를 뺏어서 둘이 이제 질주를 하는 거예요. 가출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10대 소녀 둘이 영국의 거리를 달리는 거야. 그게 빌어먹을 세상 따위입니다. 이 앞부분 시작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이 얘네들이 냉소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던지는 이야기도 재밌고 그리고 얘네들이 겪게 되는 일들 얘네들이 무슨 일을 겪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 겪게 되는 일들도 다 납득이 가고 굉장히 긴장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을 압박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만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이야기가 시즌 1 그리고 그 세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시즌 2입니다. 그래서 시즌 1을 한번 보시고 재밌다 싶으시면은 시즌 2까지 달려도 문제가 없는 그런 작품이 빌어먹을 세상 따위. 알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칸찬일 선생님의 추천작 할까요? 네, 저는 오랜만에 저 스페인 영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 동안 그 한국 외국어대 스페인어과에서 스페인어권 영화제를 여는데 거기서 총 한 6편 정도 영화가 선보입니다. 근데 그 월요일 날 1시에 와서 좀 특강 좀 해달라 그래서 특강하면서 그 6편의 영화를 이제 챙겨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인 스페인 영화가 지금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유튜브라든지 웨이브라든지 뭐 왓챠라든지
그래서 그 영화를 찾아봤는데 영화가 굉장히 특별하고 조금 그러니까 좀 다른 류의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은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국적 불문하고 네. 비슷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 개성, 다른 특성, 다른 향기 나는 영화가 좀 그립다 하는 분들은 꼭 이 영화를 좀 보시면은 굉장히 놀랄 거라고 보는데요. 스페인 영화 일반적인 스페인 영화들은 굉장히 그 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이런 영화가 많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목 선생님이 수업하면 아이들이 다 자냐라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렇지 않죠. 아니 이거 수업이 아니에요. 아니 그 수업 하실 때 반응이 제- 어떤지 제가 궁금해더라네요, 알기로 다들. 한 20년 가까이 수업했는데 자는 사람은 거의 뭐 몇 명 발견한 적이 없는데 네. 그 질문 쓴 사람은 잘 수 있겠죠. 이게 뭐 아주 그 악의적인 질문이 올라와.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못 견디겠어가지고. 네네. 예. 제가 지금 졸음이 쏟아져. 이 영화 제목은 이제 알카라스의 여름인데 어이. 알카라스의 여름. 네. 최욱 씨는 졸 수 네. 있어요, 이 영화. 아이 선생님 말씀. 아니 진짜 졸 수 있어요. 제 왜냐면 수면권에 대해서 너무 왜냐면은 이 영화는 어떤 자극적 사건이 펼쳐지는 영화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알카라스는 그 스페인의 그 카탈루냐 그 스페인의 그 북동부 지역의 그 카탈루냐라는 그 지역의 작은 또 그 마을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거기서 벌어지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솔레라는 가족인데 복숭아 농장을 해요. 네. 그 3대에 걸쳐서.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왔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주인공의 아버지죠. 그 계약서가 없어. 왜냐면 그때는 다 약속으로 그렇죠. 일했으니까. 그냥 구두로 그렇죠, 그냥 뭐. 구두상.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세대에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농장을 이제 없애겠다. 이사 가라. 그러니까 그 가족한테는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네. 먹고 살 때 농장이 없어지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3대 할아버지, 아버지, 그 자식 세대 그 3대에 걸친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류의 영화면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래서 그 집주인과 뭐 벌어지는 사건 네.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는 이 가족 이 3대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알카라스라는 그 지역의 그 농촌, 자연 그들 그 보는 재미가 그렇죠. 있군요. 힐링도 되고 어허. 그 갈등을 통해서 저런 게 우리의 삶이지 이렇게. 저게 우리 삶이다. 왜냐하면 그런 위기인데 이 가족은 서로 갈등 속에서도 서로 그러니까 화합하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그래서 그 이 영화를 보면은 가령 아버지 때가 주인공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3대가 다 주인공처럼 이 카메라는 이 감독은 할아버지 이야기도 적당히 보여주고 아버지 때 이야기도 보여주고 또 자식들 이야기도 보여주면서 그러면 스페인판 전원일기쯤 되겠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전원일기에는 좀 사건들이 많잖아요. 예. 이 영화는 그런 전원일기판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는 재미, 네. 따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스페인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이걸 웃으시네. 그래서 개그는 지구력이야. 이 영화가 2022년도에 네. 베를린 영화제 아시잖아요? 네, 알죠. 세계 3대 영화제라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가 바로 홍상수 감독의 소설가의 영화인데 그 해에 이제 황금곰상을 받은 영화죠. 그래서 그 영화제를 떠나서 이런 영화 그 뭐라 그럴까 깨어져가는 전통 뭐 그렇죠. 그다음 세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거든요. 지역 영화의 사례. 네? 지역 영화. 지역. 네. 우리가 로컬이라고 그러죠. 카탈루냐 지방이니까. 그렇죠. 카탈루냐 지방이니까
지역 영화의 사례 또 우리가 좀 민족 지적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어떤 극적 사건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그 특수성 같은 거를 그 과학자적인 아니면은 관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담백하게 그리는 영화들, 민족 지적 영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평상시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류의 색깔의 영화, 다른 개성 영화를 보고 싶은 분은 꼭 가서 보시기 고맙습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라이너가 뭐 할 말 있으면 하시죠. 아니 없어요. 네. 네. 더 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이미 사람들의 인내심의 이 임계점을 넘었어요. 왜? 아니요. 알카라스의 여름. 네, 아주 아니 왜냐면요. 보고 싶습니다. 저 솔직한 얘기로 저는 알카라스의 여름. 30수년간 영화 평론을 했고 그럼요. 뭐 영화 공부를 한 40년 넘게 했지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색깔의 영화들을 추천하는 거고 그런 영화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런 영화를 많이 추천을 못하고 주로 한국의 저예산 독립영화를 많이 했는데 가끔 또 이렇게 좋죠. 그렇죠? 스페인 영화인데 스페인에서 또 카탈루냐라는 아주 특별한 지역의 영화를 통해서 좀 진짜 색다른 영화를 알겠다고요. 근데 왜 옆에서 인내심 한 개 막 이러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좋죠. 고맙습니다. 제 역할이 이겁니다. 이 영화 재밌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것도 봤어 너? 네네. 와, 너는 재밌어요. 매불쇼 신작 빼곤 다 보네. 바이러스. 아니 대단하네. 아니 이게 유명한 작품이라 유명 작품밖에 작품이야? 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유명 작품이야. 그러니까 복숭아 나무 사랑 걸렸네 뭐 이런 거. 복숭아 나무. 스페인. 그리고 잊지 이제 말고. 카탈루냐니까 카탈루냐 우리 아주 익숙하잖아요. 카탈루냐? FC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알잖아. 독립을 또 원하는 지역이기도 바르셀로나. 해서. 피레네 산맥 쪽 네네네. 북동 쪽에. 메시. 그거 몰라도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알카라스의 여름. 옆에서 저 겁이 거들어져서 좀 보겠네. 안 보려고 그러다가. 그냥 낯선 곳에 여행 간다 생각하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미치광이 최강희님은 마지막에 좀 기력이 떨어지셨나 봐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뭐 여기 영화 평론하러 왔지 개그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언제는 뭐 여기는 뭐 개그하는 곳이라서 내가 뭐 화낸다고 하더니 매일 말이 바뀌어 매일. 이제 안 하려고 개그. 개그 한 적도 없어요 사실. 그게 핵심이야. 한 번도 없어. 그냥 난장 피우셨지. 추태 부리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꾸준히 해야지 이제. 난장 수습 과정이 재밌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뭐 한 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분 근데 뭐 이런저런 방송 많이 나가시는 거 보니까 기분 좋더라. 그 두 분이 또 최근에 뭐 방송 같이 하나 하잖아요. JTBC 생각이 달라라는 JTBC에서 두 분이 방송하는데 봤어요, 저. 두 분을 소개하는 거는 매불쇼밖에 없잖아. 매불쇼 영상을 이따만하게 틀어놓고 매불쇼 이름을 불러 처리를 해. 그래? 아니 매불쇼가 무슨 막 포르노냐? 매불쇼 무슨 포르노냐고. 야동도 아니고. 매불쇼 때문에 매불쇼 아니고 설명이 안 되거든 이 두 커플이.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해. 영상을 하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 참나 내가 진짜. 맞아, 저 봤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매불쇼 위에 오른쪽 위축 위에 그 모자이크 처리했더라고. 난 진짜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그건 완전 시대착오주의. 완전 시대착오주의. 지금 공중파라고 매불쇼가 메이저고 걔네들이 마이너예요. 아니 이걸 보고 불러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설명할 길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 설명을 해. 그래놓고 거기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 마치 매불쇼가 무슨 뭐 성기야. 매불쇼가 생식기냐고. 거기 왜 모자이크 처리를 해? 아니 도대체 왜? 그게 웃긴 거지. 진짜. JTBC.
와,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몰락 양반이야, 몰락 양반. 이분은 뭐 자기 안 불러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최강희 씨는 나는 불러도 안 나가요. 예. 근데 몰락 양반의 그 똥 자존심만 남아 있어. 알겠습니다. 네. 그 방송사 전체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제 입장이 예, 그렇다. 아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JTBC 언제든지 저희 열려 있습니다. 제가 JTBC 가서 앞으로 매불쇼 그거 하라 그럴게요. 모자이크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게요. 아니야. 해도 돼? 모자이크 해서라도 쓰라 그래. 많이. 고맙습니다. 네. 네. 그냥 JTBC한테 뭐 해라 말하지 마. 그 JTBC 작가님이 저한테 이거 매불쇼 써도 되냐고. 쓰라 그래. 그냥 해가지고 묻지도 말라 그래. 그래서 써도 된다고 한 거예요, 제가. 묻지도 말으라 그래. 그냥 다 갖다 쓰라 그래. 고맙습니다. 함께 계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